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4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을 새 대표로 뽑은 국민의힘 간에 약간의 힘겨루기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지금 직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었다는데 이상록 홍보 담당관, 이 사람 두 사람을 대변인으로 내정했습니다. 두 사람 외에 추가로 또 대변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5명 정도 내외의 소규모로 경선팀을 꾸리겠다. 경선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소규모 캠프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데 아마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이번 주라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니까 며칠 내로죠. 며칠 내로 여의도에다가 연락사무실 비슷한 걸 하나 낼 계획이다. 근데 이게 말이 연락사무실이지 결국은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당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국민이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다. 차차 보면 아실 것이다. 모든 선택은 열려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달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첫 공식 메시지로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봐가면서 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가 결정이 안 됐다. 적어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게 지난번 우당 이혜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그렇다면 거기에서 무언가 입장이 나왔든가 아니면 대변인을 임명하고 첫 번째로 내놓은 공식 메시지에서 뭔가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기회를 좀 다음번으로 차라리 넘기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데뷔 무대 그것이 생겼을 때 공식적으로 대변인도 지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왜냐면 지금 그냥 대변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무실 개관을 하고 사무실을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결정이 매끄럽지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취재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주간조선인가 여기를 보니까 거긴 또 이렇게 돼 있더군요. 자, 국민의힘 입당을 아주 뒤로 미룰 것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정치 무대 데뷔도 아주 뒤로 미룰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여권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일찍 시작이 되면 좀 곤란하다. 약간 그런 톤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뒤로 늦춘다. 등판 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보도부터 곧 임박했다. 저도 이제 임박했다는 쪽으로 6월 말 7월 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거기다가 이준석 새 당대표는요 8월 달에 경선 열차는 출발한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타도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일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꾸 주저하니까 이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우리 예정대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서 이 열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압박용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정치적인 밀고 당기기 전략적인 관계일 수 있죠. 그런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게 결국 어떤 발언이었느냐 하는 건 아마 나중에 지나봐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준석 새 대표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공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중순이라고 한다면 지금 2달 뒤의 얘기입니다. 2달 뒤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 간에 뭔가 밀고 당기기식 소통이 있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이건 순전히 느낌이지 팩트는 아닙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식적인 입장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물음표로 쳐둘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저희 그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의 느낌은 뭔가 양쪽 사이에 물밑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도 여기서 그냥 국민의힘이 스케줄에 선뜻 자기가 올라타기가 좀 상황이 미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낌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그냥 그건 저의 느낌입니다. 그렇지 뭐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가? 아니면 얘기가 오갔는가? 뭐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얘기는 어제죠.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새 대표한테 자 국민의힘 대표 된 것을 축하한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문을 한 정도. 근데 그걸 가지고도 또 일부 매체에서는요.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 모양인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도 부인했고 윤석열 전 총장도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부인했습니다. 일단 뭐 부인했다고 그 말이 꼭 맞는다 이건 아닙니다. 정치에는 그런 일이 흔히 많으니까 그것이 저는 사실은 아까 보는 밀당의 하나의 단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하튼 확인된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그 부분은 일단 제껴놓고 그거는 나중에 아마 추가로 드러날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느낌은 하여튼 무언가 밀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거는 상대적으로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윤석열의 정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얼핏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요 본인도 일부 인정을 하고 주변에서 일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전부 다 와서 내가 윤석열 전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보고서 이만큼씩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제가 굉장히 걱정하던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오랫동안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이회창 총재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 그걸 나중에 확인을 그리고 고건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 상황을 보면 그건 거의 일치합니다. 뭐가 일치하느냐? 바로 그 주변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에 파리들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다 강호재연에서 은인자중하던 무슨 전략가, 책략가들이 다 모였다는 식으로 내가 뭘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보고서, 이런 거, 조언, 이런 게 막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쌓이는 일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그걸 윤석열 전 총장이 다 읽고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적당하니 윤석열 전 총장이 소통을 하는 정무적 감각이 있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그걸 읽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수백 건의 보고서라는 거, 그 보고서가 일치하는 방향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서쪽, 남쪽, 북쪽, 전부 각각입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참고해야 할 국민은요, 10가지도 넘습니다. 국민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국민이 한 가지만 딱 가리키고, 공자님처럼, 자, 정자 정의하라. 정치는 곧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바른 길로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은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어느 길을 갈 겁니까? 어느 게 진짜 국민이냐? 이런 점들이 바로 판단,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어려우니까 정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국민이 가리키는 바로 가겠다 얘기하면, 국민이 가리키는 바가 하나면 그것처럼 쉬운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서 윤 전 총장이 이렇게 결론을 못 내고, 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못 내고, 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 판단이 제대로 안 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물론 본인 스케줄대로, 본인이 정한 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카드를 하나씩 둘씩 꺼내고, 지금은 이제 뭐 조선일보 사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요,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원래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일보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일보 출신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죠. 다만 최근에 한국일보가 내부의 문제 때문에 조선일보로 온 지 몇 년 된 거죠. 그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잔뼈가 굵을 당시의 기자 생활은 한국일보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변인 임명, 그 다음에 사무실 개설, 이런 것들이 자기가 뭐 한 달 전 정도부터 쭉 생각해오던 자기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씩 둘씩 카드를 꺼내는 것이고, 자,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이냐, 제3지대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하나 둘씩 카드를 지금 꺼내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또는 저 같은 사람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네 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스케줄대로 한다면. 근데 이것도 확인된 게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를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고 정한 게 없다, 정말 본인 말대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앞으로도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걸 누군가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참모로 두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러면 이것은 위험한 국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대변인 임명 좋습니다만 정무적 판단을 같이 협의할 사람, 이런 사람을 빨리 정하는 거.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하여튼 잘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대목이 이제 바로 누구와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 홀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여러 명 만나더니 만나고 나서 지금 갑자기 지금 후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아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으면 왜 국민의힘 의원들만 만나거나 정하나 통화를 했을까요? 그러면 정의당 의원도 만나보고 민주당 의원도 만나보고 뭐 국민의당 의원도 만나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만나봤기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과 정치 분석가들 또는 시사평론가들이 국민의힘의 입당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본인 스케줄이 뭔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이 판단을 잘 지금 못하고 있는 단계로 보이는데 이 단계, 이 기간 이걸 최대한 단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첫 번째로 내놓은 공식 메시지, 이게 좀 애매하다 하는 거, 그걸 보고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제가 받는 느낌, 이거는 뭐 팩트라고 저도 확인한 게 없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주변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 그림을 윤석열 전 총장한테 얘기를 해줄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그걸 해서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 왜냐하면 피로감이 점점 더 커지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한 국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준석 효과가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준석 효과 언제까지 간다고 보장 없죠. 본인이 결심의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그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자꾸 단축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